의뢰인분은 바로 물어보신 거죠.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추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분이 사실 얼마 전에 남자랑 소개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명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바람핀 여친을 추궁했고 이별을 통보했더니 오히려 여러가지 혐의로 고소당하셨다가 결국에는 무혐의를 받으신 그런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 각색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분은 건설업계 대기업에 다니시는 남성분이셨습니다. 같은 건설업계에 있는 여자친구분도 계셨는데요. 일단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전 연인과의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친분이 의뢰인분하고 사귀면서도 전 남친과 연락을 계속했던 그런 정황을 의뢰인분은 발견하고 만 거죠. 그래서 의뢰인분도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여자분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전 남친과는 깔끔하게 정리했다, 다시 사귀자, 이렇게 연락을 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 받아주시면 안 됐던 거였는데 의뢰인분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사귀시다가 어느 날 여자친구가 회식 후에 귀가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의뢰인분이 차를 끌고 회식 장소로 가서 여자친구분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픽업을 한 거죠. 여자친구분 집 앞에 딱 차를 댔는데, 근데 여자친구분이 취해서 조수석에서 주무시고 있으니까 젠틀하게 잠에서 깨실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은요, 이 전화가 오면 잠금 화면에서도 그 저장한 이름하고 전화번호 보이시는 거 아시나요? 당시 여자친구분이 핸드폰을 꺼내놓고 이제 화면이 보이는 상태로 쥐고 계셨는데 계속 어떤 남자 이름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직장이나 업무 관계 사람들은 직책이나 관계를 함께 저장해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전에 전력이 있으니까 느낌이 쎄한 거죠.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외워두셨어요. 다행히 전화가 길게 왔기 때문에 전화번호 외울 시간은 충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이 깨셨길래 의뢰인분이 물어보신 거예요. 전화 계속 오던데 누구야? 이렇게. 그랬는데 여자친구분이 회사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집에 보냈는데 오히려 여자친구분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오빠, 신뢰가 깨져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말을 했고 상대방도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다음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분은 바로 물어보신 거죠.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추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분이 사실 얼마 전에 남자랑 소개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뢰인분도 이 여자친구분이 뭔가 남자 관계로 속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설마 우연히 썸 비스무리한 그런 걸 한 것도 아니고 소개팅을 받아서 나갔을 줄은 상상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 같은 업계에 있고 공동 지인도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자친구분은 별 설명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 그렇게만 말했고 이 카페에서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뢰인분은 사실 거기서 끝냈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의심스러웠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받아서 의뢰인분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누구누구랑 사귀었던 누구라고 하는데 혹시 누구누구 아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남자도 충격을 받은 거죠. 소개팅하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만났는데 당연히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마찬가지로 어이없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러겠죠? 남자친구 있는 분하고 소개팅하고 싶은 사람은 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의뢰인분은 여자친구분한테 확정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경찰로부터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오시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당시 의뢰인분한테 적용된 혐의는 총 3개인데 1번 소문 내겠다고 말했다고 협박, 2번 소개팅남한테 자기 나쁜 얘기했다고 명예훼손, 3번 핸드폰 마음대로 열어봤다고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이렇게 3개였거든요. 이 협박이나 명예훼손죄는 잘 아실 거예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뭐냐면 이 비밀 장치가 되어 있는 편지, 문서, 전자기록 등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요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른 사람 핸드폰 잠금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몰래 받았다가 핸드폰 열어보는 겁니다. 이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조사 전에 의뢰인분을 충분히 진술 연습시켜드렸고 함께 조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각 혐의 사실에 대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협박죄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 적시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는다. 임의로 휴대전화 열어본 사실 없다, 따라서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 성립하지 않는다. 즉 혐의 사실 내용처럼 행동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히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전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행이죠. 참 연인 사이였다가 이렇게 형사사건화돼서 경찰에 불려다니고 이런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전 여자친구분, 고소인의 주장에 허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왜 의뢰인을 이렇게 무리하게 고소를 하셨을까요? 이 같은 건설업계에 있으니까 소문나기 전에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셨던 건지, 아니면 결국 소개팅남하고 잘 안 돼서 뭐 앙심을 품으셨던 건지, 뭐 그건 이 여자분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꼭 조심하시고, 혹시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이 영상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